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시사칼럼 윤날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정치 문제와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KB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럴 만한 거 아직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서 삶의 자리를 만들자, 모범 시민이 되자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어떻게 되나 하면은 시민사에 참여를 하자. 한인들이 참여 별로 없어가지고 고립이 돼 있는데, 근데 무슨 참여를 하느냐? 핵심적인 정치 참여를 하자. 유권자 등록 많이 해서 투표 많이 참가해서 정치적인 힘을 결집하고 신장시켜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자. 이런 일을 한 20년 이상째 유권자 등록 운동이라는 중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석입니다. 네, 2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정치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로 오늘 모셨는데요. 이 이사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Friends and colleagues in the past, I just want to say to you, 보고 싶어요. 네, 이사님, 이 사진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나 이 사람 아는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 사람이 누구지? 나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이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웬만큼 한인들한테 친숙한 분인데요.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올해 75, 지난 6월에 생신 잔치에 한인들이 이걸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건강하시고서요. 8선이니까 16년째 연방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이미 중진 이상의 지도급 정치인이고, 그렇죠. 지역구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평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정의, 휴먼 라이트,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게끔 그런 철학적인 정치인, 좋은 분, 없고 약한 사람들의 대변자,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은 특히 아시안이기 때문에 연방의회 중앙정치권에 아시안들이 진출을 하는 데에 마이크 혼다 의원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 있느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인종사의 소수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네, 이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왜 뉴저지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연방 의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시면서 좀 의문을 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한인 사회에서 마이클 혼다 의원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희가 이분을 잘 알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수계니까 소수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인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특별히 없고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아는 분,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계산 별로 안 하고 해야만 되는 일은 나서서 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편안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이렇게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한인들은 여기 지역구가 여기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한 9년 전서부터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걸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 도시권에 기림비 있죠. 홀로코스트 우리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늘 한인사에 와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런 훌륭한 점, 그리고 우리가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계속 밝혀내야 되는 이런 과제가를 놓고 볼 때에 마이크 혼다 의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분하고 같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클 혼다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시고 또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게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사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위안부 발의안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아시안들 20만 이상의 아시안 여성들을 일본 군의 성놀이개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납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놀이개로다가 위안부라는 걸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진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쩌다 조금 생겨난 일, 이 정도로 왔습니다. 예. 네. 이거가 역사적으로 아직 피해자들이 한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직 살고 있고 이런 그 위안부의 문제를 일본이 역사적 진실이니까 인정해라. 근데 핵심은요. 국가 권력이 군대 성놀이개로 강제 납치한 걸 인정하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걸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배상하고 보상해라. 세 번째는 다시는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이게 2007년도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의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네. 120일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 결의안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거를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주도해서 상정시키고 통과시켰다. 이래서 이제 이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마이크 론다 의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게 위안부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뉴욕과 뉴저지에도 위안부 기린비가 또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트리플 A 프로젝트라 그래서 LA에서 자전거를 타고 또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YCFL에서도 위안부 기린비를 세우겠다 해서 지금 현재 공모전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위안부 기린비, 또 위안부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지만 막상 또 한국에서는 뭐 일본 총리가 뭐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전에 정신대다, 위안부다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끔찍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좀 제기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런 데서 조금씩 제기하니까 일본은 그거 그냥 무시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미국이 제기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제가 알은 거는 이게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구나. 강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해결의 방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홀로코스트에 집중해 봤습니다. 예.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독일이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과하고 사죄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왜 자꾸 일본하고 독일을 비교합니까? 피해자인 유태인들이, 피해자인 한인들이 어떻게 힘들게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했는가. 유태인이 강했기 때문에, 강한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독일이 이걸 인정하고 사죄한 것처럼 우리도 강한 논리, 미국이 제기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일본이 전전긍긍했습니다. 네. 2007년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그때 총리도 아베였습니다. 아베가 총리직에서 날아갔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아베가 총리가 됐습니다. 미국이 제기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타고도 오고 이 포트리에 고등학생들이 기린비도 세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의대 가면 한인회관에 기린비 세우고. 그런데요,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 위안부라는 이슈가 미국에서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고 여성 인권이고 전쟁 범죄고 역사 진실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인들만 나서서 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나서서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로 한인들만 하니까, 한국하고만 하니까 미국에서 일본은 이걸 부인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일본하고 한국의 분쟁 이슈가 되는구나. 일본은 했다. 한국은 했다 인정해라. 일본은 안 했다 부인하니까 미국에 와서 두 나라가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일이지만은 기린비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뭐 홍보한다 하지만은 미국이 하도록 만드는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이제 한인타운에서 한인들만이 하는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전략을 가야 됩니다. 이래서 혼다 의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우리가 좀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작년도 이 신조 아베가 미국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보스턴, 워싱턴 가다가 마이크 혼다 의원 지역구를 거쳐갔어요. 그렇죠. 네. 선거가 어려워졌어요. 왜 우리가 일본만큼 똑똑하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우리도 오랫동안 어떻게든지 목적을 이루도록 아주 지혜롭게 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건 자제해야 됩니다. 한인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기린비를 만들고 한인들이 아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드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된 게 위안부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분쟁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로 미국 전체가 움직이도록 우리 한인들이 뒤로 빠져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위안부 문제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인권의 문제지 분쟁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클 혼다 의원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 이제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좀 선거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하고 나눠야 될 게 네. 여러분 위안부 결의안 미국의 만장일치, 정치인들의 만장일치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의안 내용이 인정해라, 저지른 거, 그리고 사죄하라. 이게 앞에 붙어 있는데도 그거를 부인하는 아베 총리가 작년도에 그 결의안을 통과시킨 연방의회에 와서 훌륭한 지도자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 힘의 논리로 작동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왔다가 아베 총리가 돌아가면서 실리콘밸리, 산호세, 혼다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거기 하루 들렸다 갔어요. 어떻게 하고 갔는지 그때서부터 혼다 의원의 선거가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네. 2013년도 아베가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워싱턴에서 한 사람을 정리하자. 마이크 혼다 낙선 프로젝트라는 게 공개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이 전문가들 입으로 전해져. 네. 그래서 2013, 14년도 마이크 혼다 의원 선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 지역에도 혼다 의원을 우리가 막 모셔다가 혼다를 지킵시다. 이분이 끝까지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선거에 꼭 겨우 이겼는데 아베가 왔다 간 다음에 다시 어려워져가지고 지난 6월 9일 날 치러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혼다 의원이 졌어요. 8선 16년 의원인데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민주당 지역에서 민주당 도전자를 하나 나왔는데 인도계입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서 혼다랑 게임했는데 현직에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 아시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는 돈 많이 못 넣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전국의 일본계들이 여기에 도와주고 있는 걸로 나타나면서 혼다 의원보다 2배 이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봐도 이거는 한인들이 혼다를 지켜야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오면 여러분들 혼다를 돕는 거는 한국과 일본 이런 게 아니고 혼다 의원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워싱턴에서 나오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안 정치인들을 또 평화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를, 없고 약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이 훌륭한 정치인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큰 틀에서 우리의 임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한 만 9년 동안 모처럼 한인들하고서 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분을 끝까지 지켜드린 우리의 임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마이클 혼다 의원의 그 정치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비 선거에서 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상대 경쟁자가 로칸나 인도계 의원이죠. 들으시면서 예비 선거에서 졌는데 11월 8일 선거에 어떻게 나오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주마다 또 선거법이 다르기 때문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또 뉴욕주는 뭐 클로즈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정치 제도가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점점 갈수록 당의 울타리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와서 평가를 해라라는 걸로 오픈되는데 캘리포니아가 좀 그렇습니다. 그 전문 용어는 정글 프라이머리라 그래요. 이 예비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갖지 못하면 참가한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갖지 못하면은 본선에서 2등하고 같이 다시 이제 겨루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48대 한 46으로
로칸나가 이겼어요. 혼다 의원이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8일 본선거에 이제 마지막 자리를 놓고 둘다 올라가게 파이널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다 의원 우리가 지킵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같이 11월 8일 본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그 예비 선거에서 1위를 한 게 아니라 2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다 의원을 우리 한인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뭐 의리를 지키고 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또 한인 분들한테 왜 우리가 혼다 의원을 지켜야 되는지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또 한인 정치력의 문제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 네. 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그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연방의원이 빌 페스크루라는 이탈리안계 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셉니다. 지금 뭐 민주당 권력을 갖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아주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이탈리안계 쪽에서 이분이 혼다 의원하고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같은 네. 예산위에 같이 활동하라는데 그래서 혼다 의원이 이 팰리세이드 파크에 기린비 오면 이분이 꼭 같이 나오죠. 이분이 전당대회 할 때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야 이 사람아 우리말로 야 이 사람아 지금 코리안들이 혼다 의원한테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선거를 도와줘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연방 의원들 중에 누가 코리안들하고 일하려 그러겠는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 아, 워싱턴 의회에는 이미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아, 혼다처럼 강력한 중진 의원이 지금 왜 선거가 어려워졌나 하면 이거를 동료 의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한인들하고 일하고 일본은 반대하고 일본을 거슬리는 의원에게 본때를 보이겠다. 이게 지금 일본의 그 프로젝트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치력 신장, 정치력 결집, 정치 참여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 유태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요 반드시 의리를 지킨다. 오히려 유태인 후보가 나왔으면 주저앉혀서라도 그 의원한테 보답을 해서 네. 그래서 연방 의원들은 유태인하고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편하게 하도록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걸 볼 때 혼다 의원을 이번에 지키는 거는 이 정치권 안에 정치력 신장, 정치력 결집이라는 이런 운동 차원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지키면 우리가 이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살려내는 거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내가 한국인 한번 도왔더니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 이렇게 도와주더라. 이렇게 의리 있는 민족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자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한 네.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의리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혼다 의원한테 10불 보내기 참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그래스루트 시대 아닙니까? 풀뿌리 시대. 오바마가 그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스루트의 흐름을 어겼을 때에는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10불 그래스루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실리콘밸리 그 지역구에 전국에 있는 뭐 아무나 10불, 20불, 50불, 100불 2,700불까지입니다. 예. 네. 이런 체크가 막 들어오면은 당에서 볼 때는 마이크 혼다 의원은 전국적인 지지 기반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액수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불, 20불짜리 체크를 혼다한테 많이 보내고 혼다 웹사이트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통해가지고 10불, 20불을 보내는가. 이게 그래스루트의 지지를 받는가라는 거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서 주권을 찾은 지 70년 겨우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잊지 못하는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제국주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청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일본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 총독이 마지막 총독이 가면서 100년 안에 조선에 다시 올 거다 약 올리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70년 지났어요. 적어도 우리말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1세대 아닙니까? 이 시청자도.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100년 전에 미국에 이민해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하와이에요. 노동자로 왔어요. 원치 않는 게 왔어요. 일본 지주들한테 빚져가지고 온 게 다수더라고서요. 이런 우리의 이민 역사를 놓고 볼 때에도
여기서 우리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서 지금의 혼다 의원을 지켜내는 거는 역사적으로 시대 정신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시대 정신의 핵심적인 임무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한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절대 한국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한국 정부가 들어오면 이건 미국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조금씩 자극을 주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들어오게 하는 함정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만일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불법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안 되죠. 그렇죠. 너무나 신중하고 진중한 일본의 전략은 여기에 더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안부 기린비에 일본 의원이 한번 팰리세이드 파크 기린비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알렸는데 나중 보니까 한국 정치인도 왔어요. 조그만 동네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 옆에 기린비에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외면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한국하고도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이럴 수 없다. 인권 문제라 해도 지금 아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인들은 혼다만 지키면 혼다가 혼다의 입으로 위안부 얘기를 해야만 일본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미국의 손으로 일본의 뺨을 친다라는 전략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강자의 논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혼다를 살리는 게 핵심적인 과제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이클 혼다 의원을 지켜서 이 혼다 의원이 미국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은 얼마든지 혼다 의원을 돈을 보내. 혼다를 지원하고 후원하자는 혼다에게 돈을 보냅시다. 액수에 관계없이 그거거든요. 영주권자 이상이면 네. 누구든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액수에 관계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돕고 싶다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 선거 한 50일 남았습니다.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일인데 마이크혼다닷컴 들어가면 아주 친절하게 쉽게 컨트리뷰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거기서부터 안내가 나옵니다. 그것은 크레딧 카드로다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 체크 쓰는 체크에다가 리밋이 1인당 2,700불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부가 보내면 5,400불이죠. 2,700, 5,400불 체크는 한인 이민 역사상 기록이 되는 분입니다. 지금 한 20여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의 명단은 기록이 된다고 봅니다. 혼다를 살리는 일에 액수에 관계없이 2,700불까지 개인 체크를 써서 페이 투 쓰는 데에다가는 마이크 혼다 for 컨그레스 씁니다. 마이크 혼다 for 컨그레스, 마이크 혼다라고 써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주소를 그 웹사이트에 있는 주소 써도 되고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다 그 우표 붙여서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지금 10월 1일 날 아마 이틀 동안 마이크 혼다 의원이 뉴욕을 방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와가지고 그때 혼다 의원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0일 날은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마이크 혼다 의원께서 한국에 있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이 할머니하고 같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연방 의원들 많이 오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버스에 모시고서 또 워싱턴에 그런 행사도 가고 직접 혼다 의원도 만나시고 손 잡아주시고 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한국인들입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해서 이런 정도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충분히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KBTV 시사 칼럼 첫 번째 시간에 이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한 이야기 김동석 상임 이사님과 나눴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의 역량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일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닌데요. 우리도 이제는 에너지가 큰 당당한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모처럼 연방의회의 이민 역사상 첫 번째 해낸 법안, 결의안, 이거를 지켜내는 일, 마이크 혼다의 이번 선거 돕는 일,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가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